이번 코너는 환경활동가의 시점으로 보는 지구, 전지적 환경 시점입니다. 저도 이 코너를 통해서 인사드렸었죠. 오늘 모신 분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분을 첫 방송에 초대하는 데는 한치 고민도 없었답니다. 요즘 가장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찐 지인이거든요. 녹색당의 장정희 활동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희님. 일단 먼저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겸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에 살고 있는 장정희라고 합니다. 네, 10살, 8살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요. 오늘도 유치원을 졸업하고 3월 1일까지 백수인 둘째와 함께 왔습니다. 네, 저는 자전거 타는 것과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요. 아직까지 시간에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좀 꾸역꾸역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나눠서 나름 균형 있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소개해 주신 대로 녹색당 대구시당의 사무처장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신 김에 먼저 저 지금 하지 방송 시작한 거 축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영쌤 에너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라디오까지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놀궁리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소영쌤께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거기도 하고요.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소영쌤께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정말 지지한다.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아니에요. 정희님 얼마나 바쁘게 활동하시는지 제가 잘 아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희님이 원래 한식 요리 그중에서 채식 음식에 관심이 있던 분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이후로 지금 활동하고 이어진 어떤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직접 요리하지 않고는 채식 요리를 먹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대구의 채식 문화를 퍼뜨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한식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걸 배울 당시에는 2008년도쯤이었는데 제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던 시절이라 가지고 실력도 안 늘고 그래서 화끈하게 도전을 좀 사실 못 해봤어요. 그래서 여하튼 당시에는 물 부족, 식량 부족, 생태계 파괴, 또 동물에게 폭력적이다 그런 이유로 채식을 시작했었고 그 요리를 배우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그때 이제 직업상의 경력 단절도 사실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공부를 해서 직장을 구했는데 그 회사 내에 비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보했다가 그 직종에도 이제 가기가 좀 꺼려지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육아에 전념하게 된 거죠. 경력도 단절됐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아이를 육아하면서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더 세상을 넓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만 잘 키울 게 아니다. 아이가 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전부터 원래 가입만 되어 있었던 녹색당에 좀 이제 본격적으로 모임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강의. 네, 정희님 환경 강의 어떤 걸 좀 주려 하셨죠? 환경 강의라고 하면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기후 위기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후 위기 중에서도 또 기후 정의와 기후 행동이 들어가는 제목을 좀 선호합니다. 탄소 중립은 이미 전 세계 나라들과 약속한 목표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 당위성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나라, 지역, 사람, 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후위기를 초래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끼친 나라와 기업과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탄소 중립은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지만 어떻게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기후위기를 초래하는데 더 영향을 끼친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 피해가 많은 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런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바람직한 개념인데요. 아직 고려가 많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해왔고 올해도 이제 강의 안에 소영쌤과 같이 한
기후정의 강의안을 짜기도 했고 계속 좀 기회가 되면 더 많이 알릴 생각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환경 강의 계획안을 짜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기후 불평등, 뭐 기후 정의 이런 관점에서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정희님하고의 대화를 더 많이 해보려고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얼마 전에 법원도 같이 갔었잖아요. 네, 같이. 처음 가봤어요 저는. 그랬었죠. 네네. 그러니까 저도 많은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닌데 우리 그때 얘기 한번 들려봐 주세요. 어떤 일로 갔었죠? 네, 법원에 가서 피켓팅도 하고 그 재판을 직접 참관도 하기도 했었죠, 저희가. 2021년에 가창의 한 동물원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동물들을 방치하고 유기한 사실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건데요. 뾰족한 얼음으로 둘러싸인 원숭이 사진, 거기 이제 포탈에 떴었거든요. 이제 이슈는 됐었지만 당시에는 지자체에서 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좀 입장문을 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동물원에서도 그 내용을 알린 시민에게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는 등의 좀 실갱이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검찰에서 좀 조사를 좀 열심히 했고 조사 중에 위법 혐의를 이제 밝혀낸 거죠.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면서 시설 등록을 하지 않았고 또 죽은 낙타를 다른 동물원에 맹수 먹이로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항소를 했다고 하네요. 아마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항소 상태인가요? 네, 근데 새로 항소했고 그래서 재심이 있는데 아직 날짜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결과를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검사 쪽에서도 같이 이제 해서 같이 항소하는 것으로 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서로가.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동물원 운영주가 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좀 고무적인 일이지만 처음 시민이 제보한 동물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죗값을 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사회 간극이 크다. 앞으로 좀 대구에서 동물권 관련 활동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식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네, 이슈가 되어서 다 함께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제가. 근데 저도 이제 동물권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희님하고 같이 동물권 의제 모임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리고 나름 비건 지향이기도 하고 제가. 네. 근데 이런 그 동물권 관련된 동물 복지 뭐 이런 이슈들이 대구 내에 또 다른 거 가창동물원 외에 또 있지 않나요? 아시는 거 한번 나눠주세요. 네, 재작년에는 칠성 게시장 폐쇄를 위한 연대를 조직했었고요. 그 칠성 게시장이 그 6.25 이후에 사실 크게 형성이 됐었고 전국에서 3대 게시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성남이랑 이제 부산 구포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폐쇄가 됐기 때문에 대구가 사실 공식적으로 마지막 남은 이제 게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폐쇄하기 위한 활동을 했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 그래서 도축장 2곳이 문 닫고 뭐 뜬장 정시, 지육 전시 등 단속이 좀 그래도 되고 있다는 뭐 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폐쇄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동물원 학대 사건과 맞물려서 동물원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때 이제 같이 연대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달성공원이 이 달성공원 안에 있는 동물원이 이 대구 대공원으로 이제 바뀌는 네. 이전을 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서식 환경이 좀 잘 보장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제가 이전에 몰랐던 건데 최근에 알게 된 것은 달성군에서 소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벌써 20회째고 올해 21회 5월에 또 개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통 문화냐 동물 학대냐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전통 문화도 맞고 동물 학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다른 여가 문화가 많이 생겼으니까 동물 학대 문화는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동물보호법에도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다만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민속 경기, 네.
등의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소싸움이 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에 국회 앞에서 이제 이런 조항을 좀 삭제해달라, 삭제하자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여는데 이때도 소영님이랑 같이 네, 참석할 저도 예정입니다. 가겠습니다. 네. 이런 그 이슈들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은 하시는 분들도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라도 뭐 정희님하고 여러 활동을 계속 같이 하고 싶은데, 그리고 환경 교육에 대한 뭐 이런 아이디어 꾸준히 계속 또 나누고 싶거든요. 정희님은 저를 좀 더 신선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친근하지만 또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매력 있는 분이죠. 이런 걸 위해서 평소에 어떤 고민을 하실까? 또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신가? 궁금해요. 이 마지막 질문인가요? 참. 아니. 좀 좋은,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답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답변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런 답을 할까 저런 답을 할까 하다가 제가 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희 애랑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차선을 지키고 가고 있었고 이제 옆 차선에서 차선을 착각해서 저희 옆을 이제 들이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 차의 과실이 100%인 거죠. 근데 제가 그 도로를 잘 아는데 그 도로가 사실은 차선이 굽은 도로예요. 그래서 초행길인 사람은 사고 잘 보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길인 거죠. 근데 그 도로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하면은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야 하는 노선을 만들면서 길이 굽어졌어요. 그 시점에. 그리고 제가 이제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전화를 하니까 그 보험 담당자가 와가지고 거기가 사고가 좀 자주 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듣는 순간 이거는 그 이제 다른 차주의 과실 100%가 아니다. 이것은 이런 도로를 방치한 시나 그 담당자들이 사실은 과실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내면에 그 이면의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지혜일 것 같거든요. 이제 저는 아직 그런 걸 보는 눈이 부족하지만 어떤 상황들,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때 좀 그 이면을 보는 눈을 키우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너머의 진실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대한 벽 앞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그리고 생각해 보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셨고, 환경활동가 우리 장정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거 초대를 흔쾌히 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너무 든든했어요. 제가 첫 방송이 너무 떨렸는데 정희님이랑 같이 하니까 확실히 잘 되는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정희님과의 만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